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증오범죄에 총기 난사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을 잃은 한인 가정에 고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손편지가 발송됐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담겨 있어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시가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2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이 오는 29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주리, 테네시주도 2주 안에 백신 접종 대상자를 모든 주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총을 들고 무장을 한 남성이 경찰서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찰과 연루된 총격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는데 한인타운 한복판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인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방문이 차단된 가운데 한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핸드건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Came to the front doors of Olympic Station. As an officer spoke with the individual, the officer noticed that he had a handgun. The officer immediately put out a help call,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occurred.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된 용의자는 36살의 흑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의 현재 상태와 경찰이 어떤 이유로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인근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증오범죄와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소들도 밀집해 있는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되죠. 처음에 가게 안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차량 타이어 터지는 소리로 알았고요. 좀 당황스럽긴 하죠. 여기서 바로 경찰서, 올림픽 경찰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죠. 경찰은 현재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LAPD는 최근 경찰과 연루된 총격 사건이 일주일 사이 6건이나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에 위치한 실버타운인 레저월드에서 한인 가정에 인종차별적 손편지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인 클라우디아 최 씨는 최근 자신의 80대 어머니가 익명의 이웃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 최병국 씨를 언급하며 커뮤니티에 아시안 한 명이 사라졌으니 골칫거리가 하나 줄었다고 적혀 있었고 최 씨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w that Byong is gone, makes it one less Asian to put up with in Leisure World. Watch out! Exclamation point. Pack your bags and go back to your country where you belong. 실비치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필적과 지문 분석, DNA 감식 기술 등으로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를 관할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낮 폭행, 절도 사건이 벌어졌고 얼바인 지역에서도 60대 아시안 노인이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증오범죄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엿새 만에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또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했는데 경찰은 21살 남성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도의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현지 경찰은 21살 남성 아흐마드 알-알라이 알리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hmad Alissa, 21 of Arvada. He has been charged with 10 counts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알리사는 콜로라도주 출신으로 생애 대부분을 미국에서 살았으며 총격 엿새 전에 돌격용 소총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알리사가 구입한 총은 반자동 소총인 AR-15로 총기 사건 범행에 자주 쓰여 왔는데 그의 집에서는 다른 무기도 발견됐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10명의 신원도 공개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식료품점 매니저인 25살 리키 오즈를 비롯해 연령은 20세에서 65세에 걸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긴급 연설을 통해 이번 참사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기 구매 시에 신원 조사의 허점을 막기 위한 두 법안의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어제 텍사스주 아이달루 근처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트럭으로 코로나 백신을 운송하던 주 방위군 차량을 멈춰 세우고 총을 겨눴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차량에 여성이 납치된 것 같아 수색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LA시는 해당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요.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신청할 경우 밀린 렌트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LA시 가구당 미납 렌트비는 평균 4,000에서 7,000달러에 이릅니다. 시 전역 실업률도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금액은 2억 5,900만 달러로 1차 때 지원보다 무려 2배 이상 규모입니다. It's more generous than the first subsidy. We know that on average, renters are in arrears by between $4,300 and $7,000 over the past year. This subsidy will help cover that entire cost for most of the renters who qualify. And again, 우선 수혜 대상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LA시 거주자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거나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신청하면 밀린 렌트비의 80%, 최대 $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미납 렌트의 나머지 20%에 대해선 부채 탕감을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렌트비 지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o it's not just about paying a month of rent or two forward. It's about erasing that debt that is stressing out families today, that wonder whether or not they will be able to make their back rent, not just this month's rent. 만일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난해 동안 밀린 렌트비의 25%와 다음 달부터 6월까지의 렌트비의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총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수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총 6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당국은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텍사스주가 자격 제한 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오는 29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고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인구는 2,900만여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자를 모든 주민으로 확대한 첫 번째 주입니다. 한편 알래스카주와 미시시피주는 이미 16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테네시와 애리조나, 미주리 그리고 조지아주도 앞으로 2주 내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모든 주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의 코로나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오렌지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주민 10만 명당 3.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 정상화 4단계 가운데 오렌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경제 제한이 낮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최소 3주 동안 기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다음 주 주말부터 오렌지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감염률도 주민 10만 명당 3.5명, 확진율은 2.1%를 기록했으며 2주 더 이 수준을 유지해야 오렌지 단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마린 등 캘리포니아주 내 6개 카운티가 오렌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는 100%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영화관과 교회, 음식점의 실내 영업 제한 인원은 25%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북동쪽 에코파크에서 대대적인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미치 오페럴 LA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시 당국은 에코파크 공원에 널려있는 100여 개의 노숙자 텐트를 급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공원 전체를 임시 폐쇄하고 $50만 상당의 수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히 언제 공원 청소 안내문을 부착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텐트 철거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노숙자 텐트 급습 소식에 에코파크 일부 인권단체들은 내일 아침 7시부터 공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텐트 철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위조화폐 $11만 적발됐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지난주 홍콩에서 출발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선정물을 조사하다가 $100 492장, $20 3049장의 위조지폐 $11만 180치를 압수했습니다. CBP에 따르면 위조지폐의 뒷면에 품질과 배송 방법에 대한 내용과 프랍 캅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미국인과 기업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위조지폐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은 소비자와 소매업자들이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연방범죄에 속합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시네마의 모기업 시네월드가 4월에 미국의 극장 체인을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키 그리딩거 시네월드 최고 경영자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대다수 지역에서 수용인원 제한이 5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갈 시네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 체인으로 지난해 10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든 영화관을 셧다운해 왔으며 6개월 만에 재오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갈 시네마는 5월에 영국의 영화관 체인도 재오픈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인 AMC 영화관은 지난 19일부터 일부 극장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2003년 처음 통과된 이후 19년 연속 채택입니다. 이번 결의안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이사회 복귀 이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야권 단일화 승자는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신경전의 연속이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은 단 하루 여론조사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어 박빙이었다, 격차가 있었다, 양측에 엇갈린 전원만 무성했습니다. 서울시장 자진 사퇴 10년 만에 재입성의 기회를 잡은 오 후보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당내 경선 막판 뒤집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도 예측 불허의 승부를 벌였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본선을 앞두고 조직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의 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며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곧바로 결과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연일 선을 넘나드는 비난전을 벌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후보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간 해온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랍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두 야당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7살 소녀가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격자들은 보안군이 만달레이 교회에서 발포할 당시 이 소녀가 집안에서 총탄에 맞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지난 22일에도 14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고 지난 20일에는 15세 소년이 총격에 사망하는 등 미얀마 군경의 막가파식 총격에 어린이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어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164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대 사망에 슬픔을 느끼고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도 시위대가 기물을 파괴하고 불안을 부채질했다면서 시위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5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이 실종됐는데요.
처음엔 작은 규모의 화재였는데 가옥 내 요리용 가스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소방차와 인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대나무와 비닐 등 불에 취약한 재료로 만든 가건물이다 보니 10시간 이상 지속된 뒤에야 불길이 잡혔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금까지 15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이 실종됐으며 56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또 10,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돼 4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요.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자이르 보이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발언과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 등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급증한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탄핵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달 초까지 하원에 제출된 탄핵 요구서는 7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봉쇄를 둘러싸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지사들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봉쇄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야간 통행 금지 등 주지사들이 내린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파카야 화산이 지난달 초부터 47일째 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폭발과 함께 용암과 재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요. 최근 남풍이 불면서 화산재는 수도 과테말라 시티의 국제공항까지 이동했는데요. 화산재가 공항에 서 있던 항공기들을 뒤엎어 결국 과테말라 항공당국은 국제공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보통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동물이나 곤충들이 때로 움직이면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심 거미떼, 재난의 징조입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잔디밭 위를 스멀스멀, 펜스에도 다닥다닥 붙어서 이동하는 이것. 바로 물난리를 피해 도망온 거미떼인데요. 지난 18일부터 호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후 거미떼가 가정집을 습격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글우글 거미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도심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를 두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미떼가 생명을 위협하는 물을 피해 지대가 높은 가정집으로 집단 피난길에 올랐다는 건데요. 홍수가 끝나면 거미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알려진 서커스장의 코끼리들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끼리 싸움에 등 터진 관중. 여느 때처럼 서커스 공연 중이던 코끼리 한 마리 갑자기 다른 코끼리를 쿵 들이받는데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은 코끼리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더니 사정없이 코로 두들깁니다. 러시아의 한 서커스장에서 코끼리 난투극이 벌어진 건데요. 조련사가 막대로 분노한 코끼리들을 제지하려 하지만 속수무책. 흥분한 코끼리들이 관중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관중들은 혼비백산입니다. 서커스단 관계자는 질투심이 많은 코끼리들이 조련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동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코끼리는 나이가 가장 많은 암컷 코끼리가 무리의 대장이 되는데 이 서커스장에는 암컷 코끼리만 모여 있어서 서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미국 애틀랜타 충격 사건을 계기로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를 멈춰달라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산부의 주먹질 또 증오 범죄. 골목길을 걸어가는 임산부의 모습인데요. 이때 짙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이후 임산부의 머리에 백앤릿을 뒤집어 씌운 뒤 배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도망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영국 런던의 한 뒷골목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된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임신 27주 차인 20대 유대인 여성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범인을 추적 중인 경찰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버지는 사료, 아들은 파티. 고급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마치 성을 방불케 하는데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최고 사령관 아들 아웅 삐손이 소유한 호아 리조트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아웅피소는 이 리조트에서 지난 주말 관광사업 재개를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호텔 관광부 장관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미얀마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유혈 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대놓고 파티를 벌였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한 인권단체는 전 세계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이 리조트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고등학생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3층 높이인데 고양이를 민 고교생. 고양이 한 마리가 건물 3층 창문 틀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고양이가 밤새 울었지만 불이 켜진 실내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고양이는 실내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열린 창문 틈으로 사람 손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 고양이를 밀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층으로 떨어진 고양이는 다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동물단체 케어는 이 고양이 학대범이 고등학생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